네, 제22대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대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여론조사에서 5%를 초과하는 지지율을 얻거나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토론회 출연이 가능한데요.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재윤경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윤경입니다.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상큼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네네, 에너지 넘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천남해 하동 사실 보수세가 좀 강한 곳이긴 한데 남해에서는 또 민주당 군수가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권 심판론 바람이 사천남해 하동까지 좀 불고 있는지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조차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꼭 이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시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경제죠. 경제 운용이 완전히 역진적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또 지역화폐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예산 삭감을 통해 정책 폐지 수순을 추진해 왔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들의 계층별 수혜 현황을 살펴보니까 상위 20%에게는 현금성 복지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하위 계층은 감소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현금 복지도 늘렸다니까 이토록 노골적인 부자 우대 정책이 말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윤경 후보님이 장점이 뭔가, 그러면 국회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 MT타카를 통해서 유월이님께서 재윤경 후보님에 대해서 또 칭찬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누가 만지셔가지고 지금 네. 그 유월이님께서 일 잘하는 재윤경 후보님 파이팅 하셨는데 네네. 그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님이 어떤 점에서 일을 그렇게 잘하고 계실지, 잘할 수 있는지 좀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사천에서 사천 관내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40여 명밖에 되는데 예. 정작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지역으로 매일 2시간씩 통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가슴에 들었을 멍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해 방문했을 때는 또 전기 누전으로 읍시장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피해 상인분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는데요. 그때 상인 한 분이 읍시장이 한때 남해읍의 관광 명소였는데 지금은 화재에 취약할 정도로 낙후되었다며 오히려 여러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제도 알게 되지만 해결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국회에서 법,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실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0대부터 서민경제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위기 그 경제에 내몰렸던 분들 돕는 일을 해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비례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수의정 활동으로 4년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넓은 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풀고 발전 방안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공보를 보니까 4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으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궁금해지는데 공약을 한번 보니까 그 사천남해 하동에 꼭 필요한 맞춤 공약을 강조하시면서 먼저 이제 우주항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천과 관련된 우주 관련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직접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가지 방향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그리고 법,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돈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현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 깎으면서 우주항공 관련 예산도 한 31% 정도 삭감돼. 이게 새로운 정부의 정부 조직의 출범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조 5천억 규모였어야 했는데 31% 정도 삭감됐고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우주청을 사천에 개청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하긴 하지만 내심 내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은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우주항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들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주요건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사천시는 주요 학교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등하교시켜야 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천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러시죠. 정지 요건의 필수 요소가 학교, 병원, 교통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천시의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되는데요. 당선 이후에 사천시와 도시 기본계획부터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공약을 들어보니까 참 그동안 많이 지역 내 곳곳을 좀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연장은 3년 6개월 했습니다. 아하. 그 사이에 그 간담회만 300회 이상을 했고요. 예. 그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할 수 예. 그 중에 상당수는 또 해결한 사례들도 있고요. 예. 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은 과제로 남겨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것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남해 군민들께서는 재윤경 후보에게 어떤 점들을 좀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적 터널이 그 최대 이슈겠죠. 길 하나 새로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인데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남해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적 터널이 개통이 되면 지역 총 생산이 1조 1,000억 원에서 2조로 늘어나고 일자리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관광객 그리고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워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나 연계 도로망 확충 등의 도시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하동군을 위한 특별한 또 전략이 있을까요? 하동군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멈춰있는 갈사만입니다. 20여 년간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런저런 기업들을 유치했다면서 MOU 체결을 홍보했는데 그 금액만 42조 원에 달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만 했을 뿐 한 푼도 투자된 적이 없고 빚만 잔뜩 안 왔습니다. 하동군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884억 원의 분양 대금을 대신 물어주는 참극을 맞았는데요. 이 또 갈사산단의 배우산단이 대송산단 또한 2,260억 원의 빚을 향후 갚아야 될 처지입니다. 이렇게 빚 문제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갈사만은 조성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500억 원 가량의 돈을 이미 썼는데 이 돈이 다 헛돈이 됐고 심지어 884억 원 빚을 갚고 사업비를 새로 또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 사이 3,65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분양이익 등에 다 계산을 해보면 사업비가 2조 수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조성 후에도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텐데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 없지요. 이거를 계속 산업단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하동군 재정을 완전히 거덜내겠다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동 군민에게 이제는 이런 산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 친화 도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저는 갈사만을 시작으로 하동군에 대규모 국가 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샤롱스통님 그리고 사천이내님, 영민님, 준현님 비롯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사천이내님께서는 사천남해 하동에도 일 좀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22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지역 내 공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꼭 이거 하나만큼은 해보고 싶다 하는 점 한 30초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교통 편의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KTX 삼천포 고속역을 하이면으로 유치해서 사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좀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또 그 미세먼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좀 최소화할 계획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 예, 자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을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왜 재윤경을 뽑아야 하는지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의원 시절 4년 내내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2년 반에 또 사천 남해 하동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도 확보한 바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일을 또 열심히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죠.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해묵은 수건 사업들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흘리는 땀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일 잘하고 땀 흘리는 재선 국회의원 재윤경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4066번님께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똑순이 냄새가 물씬 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천남의 하동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